안녕하세요. 브린란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밖은 아주 깜깜하고 완전 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중순에 저희 이제 졸업 논문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최종 성적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23년도 9월달부터 프리마스터 하고 12월달까지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에 석사 유학을 진행을 했잖아요. 석사 유학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작년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한참 논문 쓰고 하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내가 유학 오기 전에 그거는 하고 올걸, 그거는 조금 더 할걸 하는 약간 후회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계속 이제 머릿속에 맴돌다가 12월 달에는 이제 너무 바쁘니까 이거를 꼭 한번 영상으로 남겨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남기게 돼가지고 이걸 꼭 남겨서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제가 1년 동안 유학을 하고 이제 끝마친 시점이죠. 내가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한다면 이거는 조금 더 할 걸 하는 걸로 후회되는 3가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3가지고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다 모든 유학생이 생각을 하실 건데 이제 영어죠. 영어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도 영어는 너무 필요하고 석사 유학 1년 했다고 해서 영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할 때도 이제 IELTS, 이제 스피킹, 또 라이팅 이쪽으로 되게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IELTS, 그러니까 그래머인 위주로 문법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IELTS 공부하고 IELTS 점수 따고 나서는 이제 계속 스피킹 공부만 했었죠. 이제 화상 영어도 계속 꾸준히 했었고 온라인으로 어학연수하는 것도 계속 했어가지고 출국하기 직전까지 계속 이제 스피킹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건데 다시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이것 좀 더 할 걸 하는 거는 단순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 진짜 문법 공부. 웬 문법이냐 라고 하실 건데 저는 진짜 문법 공부 제대로 하고 올 걸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월 초였던 것 같은데 2월 초에 IH 런던이라는 어학원에서 일주일간 어학연수를 하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뭐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행지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해주다가 프라하가 나왔으면 뭐 프라그라고 하잖아요. 너 거기 가봤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클래스메이트들이 Did you go? 라는 말을 썼어요. Did you go?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Did you go? 라는 말을 할 때는 사실 쓰진 않는다고. 그럴 때는 Have you ever been there? 약간 이런 식으로 Have you ever been? 뭐 Have you ever? 이 문장을 진짜 많이 쓴다고. 사실 이렇게 써야지 서로 상대방도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맞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현재 완료라고 하죠. 이제 have pp라든지 뭐 had pp라든지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모르지는 않아요. 저희가 모두 중학생 때 이거 다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니까 그리고 토익에도 배우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문법 공부라는 건 뭐냐면 문법을 체화해서 온다는 거를 의미를 해요.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쓸 줄 모르면 제대로 안다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문장을 많이 쓰지도 않을 분들 이러면 스피킹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스피킹을 많이 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문법을 정말 빠삭하게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진짜 Did you go? 라는 문장을 쉽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Have you ever been there? 이거를 Have you ever been there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체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문법이.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에세이도 많이 쓰잖아요. 에세이도 쓰고 발표도 하고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는데 그때마다 회화 공부는 계속해요. 지금도 제가 영국에서 있으면서 뭐 쉐도잉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뭐 화상
영어도 하고 뭐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지금 봉사활동하면서 브리티시 친구들이랑도 계속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법 공부를 하는 여유라든지 이런 건 진짜 없어요. 해야지 라고 하는데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영국에 갈 거였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급박함이 없다 보니까 문법 공부를 시간 내서 하는 여유가 사실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핑계겠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문법을 정말 빠삭하게 하고 올 거다. 많은 문법을 다 해라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 그거는 체화해서 올 거라고 다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법을 꼭 다 맞춰야지만 브리티시들이 이해를 하고 뭐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제가 문법을 정말 뭐 박살나게 엉망진창으로 말을 해도 브리티시들을 알아듣고 제 친구들도 알아듣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부족한 게 계속 느껴져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애들이 다 알아듣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교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피드백을 주시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1년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말하면서도 이거 틀렸는데 라는 생각이 혼자 갑자기 들어요. 말하면서도 소통이 중요하기도 한데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올바른 문장을 말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말을 깔끔하게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가 문법을 조금 더 체화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좀 더 명확하게 내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문법을 체화해서 올 걸 이라는 게 첫 번째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후회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약간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좀 더 공부할 걸.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실 소셜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한국에 계신 분도 외국에 계신 분도 이건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 입장인데 사실 유튜브는 그 느낌이랑은 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유학을 하실 거나 어학연수를 저는 어학연수를 계획합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계획합니다. 저는 뭐 정규 유학을 계획합니다. 정규 유학 계획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꼭 유튜브를 하시길 추천드려요. 이거는 내 인생의 한 자락을 기록해 두는 걸 넘어서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SNS에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나의 가장 좋은 사진 중에 제일 좋은 부분,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만 골라서 이렇게 올려지는 느낌이라서 사실 예전에 그 피드를 보더라도 크게 그때의 느낌이 확 이렇게 상기되거나 하는 느낌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예전 영상을 보거나 썸네일만 보더라도 그때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조그만 영상을 뭐 몇 분만 보더라도 그때의 그 감정과 저의 상황과 이런 뭐 공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온도까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유튜브는 정말 내 인생 한 부분의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영화를 찍는 느낌이 들어요. 제 인생 한 자락을 남기는 부분. 그래서 저는 해외 경험을 하실 거다 하시는 분들은 또 꼭 유튜브를 어쨌든 추천드리는데 유튜브에 대한 장점을 너무 얘기를 해버렸네요. 어쨌든 유튜브를 편집하는 걸 미리 공부해서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3년 9월인가 10월인가 뭐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유학을 시작할 때 딱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을 했던 게 편집을 하는 것도 당연히 모르고 지금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뭐 자막 쓰고 BGM 넣고 이거밖에 없는데
저는 블로를 쓰거든요. 블로가 제일 심플하고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아서. 근데 그 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고 내 영상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촬영하는 거라도 좀 많이 배워올 걸. 뭐 각도라든지 뭐 아니면은 거리라든지 이런 게 해본 사람이 좀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제 영상은 정말 보지도 못하거든요. 자막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고 뭘 보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약간 주제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한국에서부터 조금 더 해봤다면,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여행 기록을 좀 더 제가 담아봤다면 유튜브로 너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의 저의 유학 생활에 대한 기록이 좀 더 풍부하고 퀄리티가 높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편집하면서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풀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얻는 에너지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나 컸어요. 너무 목소리가 커졌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이런 댓글이랑 이제 구독자분들의 이런 좋아요라든지 이런 피드백이라든지 한 번씩 악플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관심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혹시나 유학을 계획 중이고 1%라도 이제 유튜브를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꼭 미리 조금은 공부를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촬영을 해보고 오시길 추천드리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후회하는 게 첫 번째 영어였고, 두 번째가 이제 편집이었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세 번째는 투두리스트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사실 투두리스트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제 저의 일정이 이제 투두리스트가 있겠죠. 거기에 써놓고 이거 언젠간 해야지, 뭐 이거 오늘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뭐 한 달 뒤에 뭐 하고 두 달 뒤에 뭐 하고 이 계획을 IELTS 준비하고 유학 준비할 때는 정말 명확하게 쓰거든요. 뭐 일할 때도 썼지만, 근데 영국 가서 3개월 뒤에 뭐 하고 4개월 뒤에 뭐 하고 이런 거는 아예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국 유학 가서 뭐 프라하 여행 가고 뭐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학 가고 준비하는 거에 너무 급급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투두리스트를 유학 준비할 때, IELTS 공부할 때, 아니면 뭐 입국하기 전이라도, 아니면 유학을 시작했을 때라도 써볼걸. 10개라도 써볼걸. 진짜 후회 많이 하는 부분이 또 세 번째 투두리스트인데, 왜냐면 이제 유학 와서 어학연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학 수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엔 당연히 설레고 너무나 재밌어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사람이 사는 게,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하늘 보는 거랑 여기 보는 거랑 또 너무 또 나중엔 다 똑같고, 수업 듣는 것도 내가 영어로 수업을 듣고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나 나에겐 일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지금 후회가 돼요. 왜냐면 그 하루하루 열심히 산 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다양하게 해볼 걸.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적어놨다면 잊지 않고 이거를 찾아보면서 계속 상기시키고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4월에는 보통 이제 이스트 할리데이를 해가지고 학교도 다 방학이 2주씩 있고 어학연수도 방학이 보통 2주씩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행을 진짜 많이 가요. 네덜란드가 4월인가 5월에 그 튤립 축제가 진짜 유명한 게 있고, 그리고 파리에도 그 디즈니랜드라든지 이쪽에도 되게 지금 잘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헐리데이가 영국은 되게 많으니까 이게 뱅크 헐리데이도 항상 월요일에 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토, 일, 월 이렇게 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날짜를 미리 다 체크해보고 여행 가는 거, 그러면 놀러 가는 거 아니지 않냐, 유학이. 왜 아니냐, 유학하면서 놀면 안 되냐, 한국에서 일하면서 안 노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대학교 수업 들으면서 안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영어 공부고 어쨌든 경험인데,
빨간 날에 어디 해보기, 빨간 날에 이거 하기, 뭐 이런 거라도 일단 첫 번째 여행 리스트 해보고,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인가 12월부터 지금 옥스팜에서 자원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여유됐으면, 조금 더 제가 생각이 좀 더 빨랐다면 5월부터 그때 여유가 조금 생겼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미리 할 걸. 일주일에 2번 뭐 4시간씩 시간 내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1년이 다 됐을 건데, 그럼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요. 번외로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면 저 빼고는 다 진짜 브리티시거든요. 옥스팜에 저희 동네에는 유학생들도 많고 이민 오신 분, 이민자분들도 엄청 많으셔가지고 되게 다양한 인종이 살고 계신데, 근데 옥스팜에는 저만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부족한 거 아니까 엄청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손님들도 99.9%는 브리티시예요. 그게 진짜 신기한데, 어쨌든 거기서 지내면서 정말 얻는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할 걸. 약간 이런 생각? 학교에서 하는 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소셜 클럽이라든지 그런 것도 미리 찾아보고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신청할 걸. 이런 약간 투두 리스트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거가 좀 후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학하실 분들은 시간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뭐 개인 시간에. 그때 해외에서 뭘 해야지 하는 거를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설레는 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두리스트를 꼭 한번 적어보시고, 뭐 10개든 100개든 10,000개든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상세하게 많이 하시면 좋으니까, 뭐 외국 친구랑 한번 살아보기, 에어비앤비 한번 살아보기,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투두리스트를 한번 정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유학하면서 후회한 3가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계획은, 지금 졸업 논문은 1월에 제출했고 성적은 이번 주에 확인을 했고, 제가 졸업식이 올해 7월에 있어요. 1월 졸업은 보통 1월 학기에 끝나시는 분들은 7월에 졸업이 있고 6월에 학업이 끝나시는 분들은 겨울에 보통 있거나 뭐 이렇더라고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새로이 할 것들을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혹시나 제가 좋은 소식이 있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은 꼭 브린라니 유튜브에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